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나라 TV입니다. 어제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국은 민주당 역적 무리들에 의해서 탄핵을 당했습니다. 이런 무도한 자들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합뉴스에서 이제 그 기사를 이제 정리한 게 있는데 그것을 좀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유례없는 다수당의 폭주가 정말 나라를 끝없는 나락으로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제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이제 찬성을 했겠네요.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종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제적 과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은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가결 요건이 제적 과반으로 정해지면 당론과 무관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한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목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총 5가지의 탄핵 사유가 담겨있다. 이 중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제의요구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행위 공모, 묵인 방조, 한동훈, 한덕수 공동 국정운영체제는 총리로서 행한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한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로는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적시됐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 이내에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탄핵심판과 별개로 초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가결 요건 기준을 놓고 논란이 해소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종족수가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라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게 이제 정치나 언론 및 경제 그리고 법조계 등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쓰이고 있다. 헌정사상 그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탄핵을 발의한 이 무도한 역적 무리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일련의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어쩌면 그런 어떤 기우가 생기더라고요. 어쩌면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우려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국회에서 이렇게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 찬성 가결이 192표로 돼 있는데 대통령 탄핵은 200석 이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그 여러 지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이 그 탄핵 심판을 그냥 그 승복을 해버리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한덕수 총리라면은 저는 만약에 저라면은 이 탄핵안을 보이콧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뚝심 있게 밀고 나갔으면 하는 느낌을 받는데 워낙 그 다수의 어떤 의석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 기운에 눌려서 그 한덕수 총리님께서 국회의 결정을 인정한다 라고 섣부르게 이렇게 그 승복해버리는 것은 조금 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강단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우, 어떤 우려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금 탄핵안이 인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그 우리나라는 뭐 다른 나라도 물론 그렇겠지만 우리나라는 그 여러 가지 카르텔이 그 설켜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그 공고한 카르텔은 법조계의 어떤 이권 카르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이 카르텔 구조를 보면
뭐 정치적인 카르텔, 그러니까 뭐 여권이든 야권이든 이런 정치적인 카르텔, 또 국회의원들, 그리고 뭐 행정부 안에서 그 결성된 카르텔, 또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의료계 카르텔, 또는 노동계 그 민노총이랄지 이런 그 노동계의 어떤 카르텔, 뭐 경제적인 카르텔, 여러 가지, 뭐 검찰 카르텔, 여러 가지 카르텔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공고하고 힘이 센 파워풀한 카르텔이, 저는 그 법조계 판사들의 어떤 카르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고한 카르텔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정권 초기 때부터 카르텔과의 어떤 전쟁을 선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개혁적인 드라이브가 성공하면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께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공고하고 파워풀한 이 카르텔을 이제 어떤 메스를 된 거죠. 근데 이 카르텔에 메스를 대니까 거기에 이제 크나큰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선관위원회인데, 선관위의 그 조직은 전국에 있는 판사들 조직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판사들 카르텔이 우리나라 어떤 가장 먹이사슬의 개념으로 봤을 때 가장 우위에 있는 카르텔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부정선거를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기 이전에 검찰총장을 하실 때, 또는 검찰에 계실 때 어떤 그 선관위를 조사하려고 그랬었는데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정보를, 어떤 그 부정선거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대통령으로서 많이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관위를 조사하려고 하니 사법기관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아성을 대통령도 그 카르텔을 어떻게 조사할 수도 또 건들 수 없는 그런 아성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특단의 조치로 이제 그 야당의 폭주에 어떤 브레이크를 거는 방법과
부정선거를 캐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그래서 선관위를 이제 치기 위한 하나의 그 이벤트성 비상계엄을 펼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모든 판사들이 다 그 부패한 건 아니겠죠만은, 근데 그 카르텔이라고 하는 거는 부패와는 달리 어떤 공고한 조직으로 연결돼 있어서 그 조직 안에서 어떤 그 정의로운 목소리 또는 어떤 반항, 그런 것을 제기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특단의 조치로 이제 비상계엄을 통해서 선관위를 이제 쳤는데, 그래서 이제 그 판사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건들지 말았어야 될 그런 거대한 그 대한민국의 가장 먹이사슬로 치면 가장 위에 있는 카르텔을 건드려 버린 거죠. 그래서 판사들이 이제 위기 의식을 가지고 그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탄핵시킬 수 있다라는 인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줄기차게 외친다고 해서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니죠. 바뀌게 하려면 모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항권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를 부르는 유혈 혁명이 일어나야지 이 공고한 그 먹이사슬의 카르텔을 우리가 혁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패가 만연한 이 카르텔의 고리를 끊어내기가 그래서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위대한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위대한 선택을 했는데, 이런 위대한 선택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이 돼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들고 일어서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폭제가 이 비상계엄이라는 특단의 조치로 대한민국의 어떤 부패 고리를, 카르텔을 일소에 다 정리해 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피를 부르는 혁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그 피를 부르는 혁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떤 정의로운 뜻을 가지고 그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했으니까 말이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뭐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했다면 모르는데,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부정선거를 밝혀야 되겠다라고 한 이상 우리가 그 저항권을 행사해서 대통령님께 그 강력한 힘을 여론을 통해서 또는 광장의 어떤 그 열기를 통해서 전달해 드린다고 하면 이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벌이는 부정선거 또는 부정한 그 카르텔을 끊어낼 수 있는 정말 혁명적인 일을 피를 부르지 않고서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서의 매주 주말에 펼쳐지는 이런 그 집회가 굉장히 의미 있는 집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우리 그 대한민국의 역사를 발전시키고 그 진보적인 성향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역사적인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민주당의 어떤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어떤 폭주를 보면서 정말 그 민주주의의 어떤 그 어리석음, 우민함, 그것을 저는 봤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민주주의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 탄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 현 전국 상황을 보면 이 다수 의석을 가졌지만 다수의 의견이 정말 악한 쪽이고 불합리한 쪽이고 그냥 그 때법을 강조하는 그런 세력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소수의 의견이라도 존중해주고 경청해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 그런 그 수용성, 그 융통성이 그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사태는 그 다수를 점하고 있는 조직이 그 집단 의식이나 집단 지성이 타락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한 나라 전체를 위험한 지경에, 도탄에, 많은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그
상황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큰 교훈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정선거를 진짜 밝히겠다는 이런 의지가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져서 정말 그 세력으로 정말 그 국회의사당을 쳐들어가서 우리 국민들이 저항권으로 국회를 해산해버리는 그런 정도의 결기, 어떤 그 뭉치는 그런 힘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탄핵 그 헌재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법조계 판사들의 공고한 카르텔을 그 아성을 우리가 깨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이왕 이렇게 된 바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안이 인용이 되어가지고 탄핵이 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 시민 광장에 모인 그 많은 애국 시민들이 내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도 저항권이 무르익어서 정말 그 완전히 대한민국을 새롭게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광장에 모인 애국 시민들이 대한민국을 리셋할 수 있는 그런 힘으로 결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암울한 그 역사적 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보수 극우에서 어떤 조직적인 힘으로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그 불이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그 우익 단체, 그게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너무나 우리나라 그 보수 우파들은 너무 그 온건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검사 시절, 검찰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민들만 바라본다. 국민들에게 충성한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이 양반이 정말로 그 좋은 사람이구나, 정의로운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검찰에 계실 때, 검찰총장 시절이 아니고
그래서 마침내 그런 그 호기가 문재인 정권 때 검찰총장으로서 이게 발탁이 되고 그런 결기로 어떤 최고의 권력에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법대로 원칙대로 수사한다라는 그런 결기를 보여줘서 결국은 국힘당에 대항마가 없는데 대항마로서 국힘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영입해서 결국은 문재인 정권 이후에 또 좌파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정말로 우리나라가 위험할 수 있는데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또 어떤 그 대한민국의 망국병이라고 할 수 있는 카르텔을 끊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종북 좌파들을 색출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리셋하려고 하는 의식을, 생각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초반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이 다행히 그 헌재 판사들이 정말 의로운 판사들, 정의로운 판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그 용기 있는 국가를 위한 그 어떤 비상계엄을 탄핵하지 않고 기각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정말 그 유혈 혁명이 되지 않고 정말 무혈 혁명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리셋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튼 이 그 탄핵 정국이 하루빨리 끝나서 저 무도한 이재명의 어떤 그 사조직 또 역사적인 기로에서 정말 중도의 입장에서 의장의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민주당의 대표처럼 행동한 그 우원식 의장 이 양반도 저는 내란수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씨도 바로 내란수계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각이 돼서 다시 대통령의 직무가 복귀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은 역사의 또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이왕에 이렇게 벌려진 일이니까
모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항권을 발휘해서 저 무도한 그 국회 역적들을 끌어내서 강화문에 끌어내서 무릎 꿇히고 차명을 가하는 그런 혁명적 일들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진짜 리셋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